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과 역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배당주, 배당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 국내 고배당, 또 한국판 슈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중에서 과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가 더 좋은지, 혹시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지급했을 때 원금에서 혹시 삭감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일반형 ETF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커버드콜 ETF와 일반형 ETF 중에서 월분배금 수령 시 각각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ETF 중에서 먼저 기초자산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형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자,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벤치마키 지수가 뭐죠? 코스피 200 지수죠.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초 대비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번 주만 해도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약 8.2% 아마 2600선을 돌파했죠.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세, 지금 뭐 145% 정도 관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까지 90일간 관세를 대폭 삭감해서 그 내용을 계속 적용한다고 하니까,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뚫고 드디어 처음으로 연초 대비 YTD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에 진입했다가 지금은 저점에서 다시 20% 이상 올라온 강세장에 진입하는 등 아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유럽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양호하게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배당 성장주가 그 기술주, 반도체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금 흐름, 인컴 수익 쪽으로 많이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시가총액 1위죠. 플러스 고배당주. 국내 대표적인 고배당 또 배당 성장 ETF입니다. 네, 특히 분기 배당에서 작년부터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통상 5.5% 정도로 양호하게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또 수익률도 코스피 200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 약 12.3% 수익률이죠. 코스피보다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서 분배율은 5%대에서 지금 4.9%로 떨어졌습니다만, 월 분배금은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63원에서 73원으로 이제 증액했습니다. 한 15% 정도로 배당이 성장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금융주라든가 소비재, 통신주, 특히 기아 같은 자동차주도 편입되어 있다는 게 특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리밸런싱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 게 장점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배당하면 뭡니까? 국내 은행주죠. 은행주가 보통 고배당주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같은 경우도 연간 분배율이 평균 한 5.6%, 대표적인 국내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 월 분배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그 월 분배금이 최근에 61원에서 73원으로 대폭 배당 성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자산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액티브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주라고 하기보다는 배당 종목뿐만 아니고 여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3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반도체 종목도 들어다 있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100% 배당주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른 액티브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율은 얼마 전까지 9.7%까지 거의 뭐 커버드콜 정도 수준이죠. 또 특별 월 0.5% 분배금에 특별 배당까지 합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보수가 좀 높은 거예요. 보통 0%대가 아니고 1.16% 정도 높다는 게 좀 단점이고 대신 분배율은 높은데 수익률은 그렇게 뭐 생각만큼 양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 200 지수를 초과 아웃퍼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국내 배당주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뭡니까? 결국 코리아 밸류업 가치죠.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환원, 주주가치 증대가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금융주, 통신주,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덜 받고 있고요. 특히 자사주 비중이 한 5.3%로 높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향후에 주식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국내 배당 분리과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번 달 말에 그 한국판 K슈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똑같이 슈드의 로직과 동일한 조건을 활용한 한국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연분배율을 한 5.4%로 지금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슈드 하면 뭡니까? 대표적인 그 배당 성장주의 교과서이자 정석 ETF죠. 찰스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로직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해요. 로직은 뭡니까?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했고 또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고 니츠라는 종목은 제외시키고 시가총액은 5억 달러 이상 또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매년 3월달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하죠. 네. 이 방법론을 국내 과연 증시에 활용해서 개별 종목 한 4% 이내 한도로 그리고 한 섹터당 25% 한도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배당주를 분산하는 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약 30개 종목을 편입한다고 해요. 이제 곧 상장할 예정입니다. 과연 슈드의 이 로직을 국내 증시에 적용했을 때 과연 장점이 더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미국의 그 배당주에서 국내 고배당주로도 많이들 지금 넘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올해 1월부터 그 한미 조세협약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동안은 그 배당이 과세 이연이 됐는데 이건 15%로 원천 징수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금 펀드라든가 우리가 많이 하는 ISA 계좌에서 과세 이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좀 사라졌다는 거죠. 또 연금 받을 때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계좌에서 그 국내 배당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배당 같은 경우에서 15.4% 정도 배당받는 거는 과세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내 고배당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어떻습니까? 과세 제외죠.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든가 우리 ETF 분배금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소세 영향을 미쳐요. 연간 개인별 2천만 원이 초과되신 분들 한 번 더 종합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건보료 문제도 적용이 되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2천만 원 이상 초과분, 일반 지역가입자분들은 이 이자 배당, 즉 분배금이 연간 1천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전체 약 8% 정도 건보료가 추가로
징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절세 계좌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슈드의 한국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번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들 하고 계시죠. 특히 기초자산 슈드 이번 달 4.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커버드콜 전략은 이 기초자산을 어떻게 추종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미래세세 타미당 2호죠. 예, 연배당 3%의 콜옵션 매도를 통한 분배금 7%를 더해서 연 10%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0.83%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1.7%로 조금 그 기초자산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스리 옵션을 쓰고 있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콜옵션 매도 비중을 40%, 기초자산 상승률을 한 60%로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기초자산 상승률은 좀 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그 다음 또 타미당 2호 못지않게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삼성자산, 즉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요거는 분배율은 연 한 8%, 이번 달도 0.8%로 타미당 2호와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장점은 뭡니까? 여기는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그 슈드 안에 배당주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 디보라는 ETF, 이건 커버드콜 전략도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VO 스파이라는 S&P 500 지수도 약 편입해서 35%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고 있는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특히 기초자산 상승률이 빨리 쫓아갈 수가 있고 하락 상황에서의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슈드와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이번에 나타내고 있다. 이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타미당 2호와의 차이점을 아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더 있죠. 타이거에서 나온 게 있고 그걸 우리 보통 타미당 3호,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에서 나온 타겟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연 목표 분배율은 12%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은 10%, 슈드의 기초자산 상승률은 90%까지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분배금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의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타미당 2호처럼 먼스리 옵션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처럼 액티브 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옵션 비중을 10% 정도로 묶어서 활용하는 목표 분배율을 맞추는 타겟 커버드콜 전략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기는 없지만 배당주 중에서 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라이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종하는 데일리 커버드콜도 있습니다. 요거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요. 고정 커버드콜은 뭐죠? 콜옵션 매도 비중을 아예 고정시켜버리고 기초자산 상승률도 90%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일반형 커버드콜 또는 타겟 커버드콜보다 수익률이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타겟이 커버드콜이 좋은지 고정 커버드콜이 나은지 아니면 액티브 커버드콜이 좋은지를 한번 장단점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그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강하게 나스닥처럼 또 반도체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ATM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TM 전략을 쓰는 경우는 없죠. 분배금 지급은 보통 통상 15일, 30일입니다. 그래서 분배금 지급일 전날을 보통 분배락이라고 하고 이 분배락에 이제 분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보통 변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기준 가격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좌수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금 지급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이거를 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ETF의 보수와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된 분배금을 더한 토탈 리턴을 전략을 활용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달에 발행한 좌수로 나눈 거를 NAV라고 하고 이 NAV를 그 좌당 분배금으로 나눈 게 이제 또 분배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NAV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들 분배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판, 슈드, 디보, 우리 제피, 또 잽큐 이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같은 경우는 이 순자산 가치가 시장 상황에서 좀 빠져서
분배금이 조금 다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금 계좌에서는 이 해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그 배당을 받게 되면 그 15% 징수를 하고 사후 정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조금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통상 만약에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배당에서 3%, 요거는 이제 15% 과세가 되고 재투자되는 거고, 대신 7% 정도의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에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ETF의 기초자산과 콜옵션 매도 시에 옵션의 기초자산이 어떻습니까? 요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옵션의 기초자산은 S&P 500이에요. 일반 기초자산은 슈드와 디보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 있죠? 기초자산이 불일치 있을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할 때 S&P 500 지수가 갑자기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평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본 ETF의 기초자산 슈드나 디보가 더 많이 상승해서 이거를 상쇄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내 평가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과 다우 지수의 수익률, 슈드 디보의 수익률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불일치에 따른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최근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월배당 ETF, 그 중에서도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와 일반형 ETF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